네, 접니다. 오늘은 양혜원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며칠 전 5월 2일, 양혜원 씨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왜?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까? 야, 꺼져, 병신아. 네가 가서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제기해.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그리고 왜 이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양혜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8년 5월 16일 양혜원 씨와 남자친구 이동민 씨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비글 커플에서 저는 성범죄자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양혜원 씨는 피팅 모델을 지원해 스튜디오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속아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철로된 문에 도어락과 자물쇠로 잠겨 감금되고 20명가량의 남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며 폭언과 협박 속에서 강제로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죠. 그렇게 찍힌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 5차례 촬영을 하며 5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너무 무섭고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무서워하다 3년 뒤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와 성추행과 조롱성 메시지들을 받고 심지어 남자친구 SNS로도 사진을 캡처하며 심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3차례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와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격려를 해줬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 폭로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감금과 협박을 통한 성추행,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후 합정역 땡땡땡땡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스튜디오에 이름과 위치를 그대로 적시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여기에 유명 연예인 수지가 자신의 인스타에 청원 인증 사진을 올리며 지지합니다. 그러자 가수 핫펠트, 설현, 소미, 아이린, 백아연, 임주은 이런 많은 연예인들이 수지의 글을 응원하고 청원 동의자 수는 11,775명에서 14만 3천명으로 하루 만에 10배가 넘게 급증하죠. 그렇게 점차 사건이 알려지자 당연히 전 국민은 분노했고 언론에서도 이에 맞춰 관련된 방송들을 연이어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양혜원 씨는 해당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하죠. 그런데 정작 수사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스튜디오 실장이 3년 전 카톡 내용을 복원하여 그대로 공개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자기 의사로 그만두고 몇 번 더 하려고요. 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 다시 촬영 의사를 먼저 보이기도 하고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주중에 낮에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무리 봐도 계약서와 협박 때문에 강제로 촬영했다는 주장이랑 사뭇 다르죠?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은 7월 8일 첫 촬영을 시작으로 8월 달에 10번의 촬영, 9월 6일, 12일, 18일 3번의 촬영을 포함해서 총 13회의 촬영을 했습니다. 5번의 촬영이라는 주장이랑은 또 다르네요. 분명 조금의 거짓말도 없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는데 카톡 공개를 통해 강압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말, 5회의 촬영, 성추행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양혜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또다시 국민청원을 하죠. 그러나 여론이 이렇게 반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실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서에는 왜곡, 과장보도로 저는 이미 매장당했고 인생에서 끝났다. 진실된 판결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는 게 낫다 생각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지인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런 내용을 남긴 채 북한강에 투신합니다. 이렇게 양혜원 사건은 실장의 죽음으로 찝찝하게 마무리되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양혜원 씨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왜?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까? 야, 꺼져, 병신아. 네가 가서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제기해. 참고로 여기에서 제기한다는 말은 과거 남성연대 대표였던 고 성직이 씨가 투신으로 목숨을 잃자 자살하라는 의미로 고인모도 그리고 남성 혐오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의 재기하다와는 문맥, 어감상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기에서 사용된 재기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여성인권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애국 보수를 주장하는 일베분들이 노무노무거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고인모독하고 조롱하는 표현이나 딱히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 때문에 스튜디오 실장의 유가족은 사자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로 양혜원 씨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뭐 때문인지 굳이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허위사실 유포는 과거 양혜원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났는데 양희원 씨가 SNS에 유죄 떨어진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죠. 공소권 없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그냥 재판 없이 종결된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건 자체를 그냥 종결시켜버리는데 흔히 잘 알려진 게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아니면 사면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어찌되었건 유죄, 무죄를 떠나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었는데 이걸 유죄 떨어진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과거 양희원 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후에 추가적인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투신한 실장은 결국 화장을 하고 7월 14일 인천해양장에 그 재를 뿌립니다. 그런데 7월 29일 촬영된 사진이 바다낚시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됩니다. 스스로를 투신한 실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해당 사진의 장소와 시점이 유골이 뿌려진 장소와 시점과 비슷하다며 분노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장례식장이 치러진 장소와 바다낚시를 한 장소가 같은 인천 해양장이긴 하지만 이게 거리상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낚시를 한 장소는 무의도이고 장례식이 치러진 장소는 연안부두로 두 곳이 직선거리가 16km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희원 측은 실장 사망 이후의 사진이 아닌 것 같고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렀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이슈가 된 양희원 사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처음 소개했었던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주관적인 견해를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